자, 이번에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이 중괄호 안에 키와 값을 한 쌍으로 넣어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키는 그 값을 가리키는 인덱스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딕셔너리를 정의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중괄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My Dictionary는 이렇게 빈 딕셔너리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딕셔너리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값이 지금 비어 있는 것이 확인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DICT라고 하는 우리가 집합할 때 SET 이렇게 썼고 리스트 할 때는 LIST 썼고 튜플 할 때는 튜플 이렇게 썼죠. 그것처럼 딕셔너리 할 땐 DICT를 쓰고 괄호를 이거 함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함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myDICT 1이라는 변수에는 빈 딕셔너리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튜플, 셋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어떻게 생성했는지 또 우리가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것과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List라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대괄호 이렇게 쓰거나 리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자, 투플도 어떻게 투플은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타입이라고 쓰면 myTuple이라고 하면은 이 자료형이 출력이 됩니다. set은 어떻게 되죠? set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mySet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여기 set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요 값을 쓸 때는 여기다 처음에 값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할 텐데 맨 처음에 빈 set을 시작할 때는 set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 타입은 set 이렇게 맨 밑에 부분 실행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딕셔너리에 이러면 원소를 한번 넣어 볼까요? 자, myStack이라는 딕셔너리에 SS 이것은 키를 가리키는 거고 요 키에 10이라는 값을 우리가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LG에는 5라는 값 이게 하나의 쌍이죠. SK라는 키에는 5의 값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에 하나 이렇게 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소는 총 몇 개이냐? 3개가 됩니다. 하나의 쌍을 하나의 원소로 간주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것을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number of my SS stack 이것은 여기까지 계속 출력이 되죠. 그래서 퍼센트 뒤에 있는 거 그렇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퍼센트 D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래서 요 D는 요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 뒷부분. 요 뒷부분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출력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myStack은 여기 쓴 딕셔너리 형태죠. 그렇죠?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를 사용할 때 여기 딕셔너리에 여기 우리가 리스트 지금 이렇게 모양이 꼭 리스트 형태 또는 튜플 형태나 집합 형태 인덱싱하는 그런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SS는 키를 의미합니다. 키. 이 키가 가리키는 이 값이 뭐냐? 그래서 이 SS라는 키가 가리키는 이 값, 요 10이죠. 요 10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10이 어떻게 여기 퍼센트 D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D는 데시말의 뜻으로 정수형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실행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number of my SS stack 이렇게 요 10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 키는 수정할 수 없고
리스트 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스트를 키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다양한 값으로 구성된 키가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투플이나 문자를 키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자, myStack1이라는 이런 딕셔너리 우리가 변수를 한번 만들었다고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그러면 딕셔너리의 원소가 모두 몇 개인가요? 여기까지가 하나입니다. 하나죠.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 키라는 거, 요 콤마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것은 키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value입니다. value. 튜플 형태로 이렇게 키를 사용해서는 가능하다. 그런데 리스트 형태의 이 키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myStack 이렇게 출력하면 이런 값이 잘 출력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요걸 변수로 두고 그럼 이 변수 값을 이렇게 두고 아까 스퀘어 브레이킹 넣어가지고 이 변수 값 넣으면 요 10이라는 값만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밑에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LG라는 이건 키죠. 키가 하나인 거죠. 여기 이것을 LG라는 키를 우리가 키에 15라는 값을 우리가 새로 넣고 한번 이 값을 출력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LG15, SK5, SS10 이렇게 되죠. 이 값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네이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네이버 20. 그렇게 되면 이 네이버라는 키가 하나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 키에 20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키를 이렇게 쓰면 되죠. 키 값을 쓰면 이렇게 하자마자 여기 들어가 있는 myStack이라는 딕셔너리에 들어가 있는 키 값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SS를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SS 키가 가리키는 myStack의 밸류 값 10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myStack 있죠. 여기 SS. 이 SS가 지금 여기 가리키는 값이 지금 10이죠. 그렇죠? 요 10이 통째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10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출력. 그렇죠. 여기까지 출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myStacks라는 딕셔너리 이 변수에 있는 키 값들을 한번 우리가 불러오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되죠? myStack 점 쓰고 키 이렇게 되면 이 키 값들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퍼센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 값을 출력을 했는데 여기 s라고 하는 것은 스트링의 뜻이죠. 스트링. 그러니까 myStack 딕셔너리의 키 값들은 전부 문자형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키는 해가지고 키 값들을 가져오고 이것을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myStack의 이 밸류 값들, 이 키가 가리키고 있는 밸류 값들만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럴 때는 values 쓰고 마찬가지로 이 퍼센트 뒤에 있는 이 값들이 있죠. 이 값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입이 되고 이 값들을 어떻게 되어 출력하게 된다.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되죠. SS 스탁 10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여기 딕셔너리에 있는 키 값들이 이렇게 전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밸류 값도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in을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이 딕셔너리 안에도 이 원소가 있는지 체크할 때 사용합니다.
자, 여기 부분만 우리가 체크를 해볼까요? 마이스탁이라는 딕셔너리 변수에 어떤 값들이 있냐? SS라는 그러한 키 값이 있느냐? 있다면 true, 그렇지 않다면 false. 그 값을 SS has price에다가 넣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rue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값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가 이 myStock 안에 키 값이 있죠. 그러니까 true. 그렇죠? 그 다음에 myStock sum 키 안에 있냐? in true. 그렇죠? value 안에는 없죠. 이것은 false.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키와 value를 하나의 쌍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쌍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키만 의미하는 거니까 이것은 쌍이 아니에요. 아이템이 아니니까 false. 자, 우리가 items 해가지고 여기 하나의 쌍으로 되어 있는 거 SS라는 키가 가리키는 값이 10. 요 값이 아이템으로 하나에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true. 그렇죠? 10이라는 값이 value에 있느냐? yes. 그러면 true.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 번째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계속 해봅니다. KT라는 게 마이스탁에 있느냐? 어때요? 없죠. 그러니까 false. KT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없죠. 그래서 이때 이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키를 혹시 입력할 때 다른 회사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키 에러를 한번 발생시켜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마이스탁 요게 우리 4개의 회사의 이름이 키로 되어 있고 각각의 여기는 개수라고 보면 되죠. 15, 20, 50 이렇게. 자, 그러면 try except 문을 사용 한번 해보죠. 자, 마이스탁 안에 KT라는 그런 값이 요 KT에 들어가 있느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실제 이 KT라는 이 키가 없잖아요. 마이스탁 있는 딕셔너리 안에 없으니까 요 구문이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이 SS는 마이스탁 딕셔너리 변수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값을 SS에 저장하고 SS 이거제스트 이렇게 출력하고 여기는 이게 출력이 되지 않죠. 그렇죠? 자, 이 키가 딕셔너리 변수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빠르게 확인하려면 ge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한 키가 딕셔너리 없어도 에러를 반환하지 않고 기본값을 반환하게 되는 get 메소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때 kt라는 값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기본값으로 이 뒤에 이 get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값을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력하라 이거죠. 100이라는 값을. 자, 그 다음에 SS도 똑같이 해보죠. 그러면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KT라는 것을 하나 좀 추가를 했습니다. 새로운 딕셔너리의 키와 밸류 값을 생성을 해서 마이스탁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KT가 하나 더 추가됐죠. KT는 주식 3개를 가지고 있다. 내가 LG는 15개 갖고 있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myStockSum get SKT0. SKT는 지금 현재 여기 없죠. 없죠. 그러니까 현재 여기는 없으니까 0. 이게 특정 값을 반환할 때는 이렇게죠. 요 값을 반환하는데 요 뒤에 있는 매개 변수 값, 요 뒤에 있는 값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없을 때는 기본값만 반환하고 이 기본값은 none입니다. 그래서 기본값 none이 반환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잘
기억했다가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myStack.keys, 키들을 이렇게 몇 가지 있죠. 총 우리가 지금 총 키가 모두 몇 개 있죠? KT, LG, 네이버, SK, SS. 총 5개 키가 있죠. 거기 안에 있는 키를 하나씩 불러와서 그 키를 어떻게 해요? 출력을 해라 이런 것입니다. 출력을 하는데 키의 값을 출력하라는 것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인덱싱 표현이 되니까 여기다가 키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문 앞에 키라고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앞에 키는 이 myStack 여기 키가 있는 거죠. 여기 안에 이 첫 번째 값을 불러오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값을 불러오고 여기 뒷부분은 뭐냐? 그 키가 가리키고 있는 값.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요 키가 SS다. 여기 이제 아까 여기 보니까 만약 SS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SS 시작하고 SS가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SS가 이렇게 들어가죠. SS가 들어가 있는 이 myStack 딕셔너리 이 SS가 가리키는 밸류 값이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SS10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우리가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죠. 그래서는 각각의 키와 키가 가리키는 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 값만 우리가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myStack value 해가지고 폼은 통해 가지고 밸류 값만 쭉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 방금 했던 것처럼 우리가 키 값만 불러올 때는 키 이렇게 해가지고 밸류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에서는 키와 밸류 값을 하나의 쌍으로 해서 이 쌍이 이 밸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불러와서 SS10, LG15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enumerate라는 이 함수를 또 많이 사용할 텐데 이것을 같이 연습해 보면서 마치 요와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한번 그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Stacks의 이 스탁스의 이 딕셔너리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KT, LG, 네이버, SK, SS 이러한 아이템들이 쌍으로 들어가 있는 이러한 변수입니다. 딕셔너리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자 myStacks enumerator 해가지고 이 데이터라는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enumerator라는 이런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성물 이게 객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왼쪽에 있는 것을 변수라고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변수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데이터는 그 데이터에 있는 ij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보니까 두 개의 원소로 되어 있구나 라는 식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numerate를 지나게 되면 이 i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하고 j는 그 원소 값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j 이렇게 쓰고 그 i를 한번 프린트하고 이것은 출력하고 그 j는 뭐냐? j는 그래서 j는 뭔가 이 실제 값이 이렇게 j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myStack 해가지고 이 j라고 하는 것은 그 j 값을 키로 들어가게 되죠. 그 키가 가리키는 값을 반환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죠. 자주 쓰는 거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키와 밸류 값을 각각 리스트 형태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죠. myStack.keys 이 키 값들을 리스트 형태로 우리가 변환을 시키고 요것을 한번 출력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SS, LG, SK, 네이버 이렇게 되고요. 아이템 값들을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다 출력이 되죠. 다음 불린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린 자료형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A라는 변수의 true,
b라는 변수의 false를 이렇게 할당을 시키고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rue, false 이렇게 잘 출력이 됩니다. 자, 1, 2라는 이것을 한번 참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판별해 봅니다. 자, 1이 2보다 작죠. 그러니까 true. 자, 또 여기 마찬가지로 1이 2보다 작은지 요것을 판단해서 1 less 2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봅니다. 여기 true면 요 값이 true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요 등호 표시가 두 개 되는 것은 진위 여부를 나타내는, 판별하는 그런 식입니다. true하고 false가 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false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하고 2하고 같습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하고 3이 1하고 1이 같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true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진위 여부를 이렇게 판별할 때 등호 두 개를 쓰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true하고 false하고 같습니까? 하니까 여기 false죠. 요 false 값에 true equals false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이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no value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언어의 이 null처럼 파이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값은 none으로 표기합니다. 자, a라는 변수에 none이라고 할당을 하고 프린트 해봅시다. 그러면 none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값들은 파이썬에서는 모두 거짓을, false를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자, false, none, 빈 값들, 빈 딕셔너리 이런 것들, 빈 값들, set, 0 이런 거, 0.00, 0 이런 것들은 모두 파이썬에서 거짓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그 문자나 그런 숫자는 참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sum, string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고 여기 반환 값으로는 a, b, c라는 것을 출력하는 걸 한번 우리가 함수를 정의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수를 배우게 됐지만 함수를 정의할 때는 def라는 이하를 쓰고 여기에 콜론을 이렇게 쓰고 반환 값을 이렇게 써주면서 이 함수를 정의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su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s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 sum a 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a, b, c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s에 a, b, c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 s는 이 말은 이 s의 빈 값이 아니고 none 값도 아니고 false도 아니면 이것을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게 됩니다. 요게 어떻게 되는 거죠? 참이죠. 비어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 if문, 이 조건문은 이 조건문 다음에 이것이 참이면 이 문장을 수행하게 되고 거짓이면 이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else문 또는 elif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first character라는 변수의 S0. S0이 여기죠. A죠. 이 S에 들어가 있는 것은 A, B, C니까 그 중에 첫 번째 A가 들어가 있고 요것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면 요것을 출력하게 되죠. 출력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S가 지금 뭐죠? 이게 지금 S라는 값에는 우리가 여기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이미 S에다가는 A, B, C라는 값이 지금 저장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S는 A, B, C 이렇게 들어가 있고 AND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S0은 또 A라는 값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AND라고 하는 것은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거. 그래서 A라는 것이 first character에 이렇게 저장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um A string 1이라는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고 return은 빈값. 이 말은 거짓을 의미하기 하는 것이죠. 요 거짓을 의미하는 그 s라는 변수 값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함수를 정의하고 sum a string 1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a라는 변수의 값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빈 값이니까 여기는 거짓이니까는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행하지 않죠. else 문에 들어가죠. first 캐릭터는 빈 값. 그리고 맞죠? 여기 프린트 빈 값이 되고 이 first 캐릭터 요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s는 어떻게 되죠? 아까 a 스트링에서 나온 거니까 빈 값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요게 값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에러가 발생되는 거죠. 빈 값이니까. 다음으로 all과 an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의 모든 항목이 참이면 true를 반환을 해주는 것이 all 함수이고 적어도 하나의 항목이 참이면 true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any 함수입니다. 여기 true 어떻게 되죠? 참이죠. 1이라는 거 true죠. 이것도 뭐요? 비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참이죠. 모두 참이니까 참.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하나 비어져 있죠. 이 리스트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것은 거짓. 그 다음에 여기서는 거짓이죠. 여기 모든 것이 여기 이 비어 있는 것이 거짓인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true로 이렇게 반환되는 것. 이것은 좀 색다르죠. 거짓인 것이 하나로 있으면 false인데 여기는 거짓 자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true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여기는 true죠. true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비인 것이죠. 이 any는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true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any에 이게 비인 거죠. 비인 것에 참인 것이 단 하나도 없죠. 이럴 때는 false입니다. 그래서 any와 all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